섹스 통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섹스 통제라는 말을 들으면은 섹스라는 건 개인적인 것인데 왜 어떻게 통제를 할 수 있으며 왜 통제를 해야 되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섹스에 대한 그 본질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대체 섹스를 왜 하는 것일까? 우리는 누구나 성인으로서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수단이 섹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섹스를 통해서 느끼는 사랑과 가장 대표적인 거죠. 사랑과 쾌락.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의 감정 중에서 긍정 감정 중에서 가장 강력한 감정이 사랑인 것이고 사랑을 통해서 의미를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과 의미를 가지며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쾌락이라는 것은 인간이 느끼는 긍정 기분 중에 가장 최대치를 쾌락이라고 하죠. 그래서 누구나 긍정 기분에 몰입하게 되면 열정의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긍정 기분의 최대치인 쾌락으로부터 가장 강력한 에너지, 열정의 에너지를 만들어서 미래에 있는 자신의 가치를 추구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인간으로서의 자아 실현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약을 해보자면은 인간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자아 실현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만드는 수단으로서 섹스를 한다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라는 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내가 긍정적으로 쓰일 때는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면서 의미를 갖고서 쾌락의 에너지로 열정에 몰입하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거죠.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수단이 되는데 만약에 왜곡되어지거나 잘못 쓰이게 됐을 때는 이것이 가장 강력한 에너지로서 파괴를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파괴성 에너지로 쓰이게 돼요. 무엇을 파괴하느냐? 섹스라는 것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 자체를 파괴하는 파괴성 에너지로서 쓰이게 됩니다. 나를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도, 함께하는 상대도,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인간관계도 다 파괴를 하는 에너지로 쓰일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섹스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무분별해지면서 엄청나게 혼란을 겪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심각한 사회 현상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생겨날 수가 있게 되느냐? 왜곡되고 비정상적인 섹스가 성행할 수가 있게 돼요. 섹스가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거의 성범죄에 준하는 혹은 기혼자의 혼의 정사, 그러니까 혼 외에 섹스를 통제하지 않게 됐을 때는 애인을 사귄다는 것들이 이제 아주 성행을 하게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뭐 그럴 수 있지라고 보편화되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할까? 내가 결혼이라는 제도가 의미가 없어지게 되죠. 결혼이라는 것은 어떤 뭔가 사랑하면서 쾌락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만이 결혼 생활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충분히 애인을 만나서도 가능한 일들인데 결혼은 그만한 굉장히 신중한 책임이 뒤따르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섹스가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섹스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면은 사랑과 쾌락의 관계인 애인으로서도 결혼하지 않고도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게 되고 여기서 더 나아가면 애인도 버거워. 애인도 내가 유지해야 되는 뭔가 책임감이 뒤따르기 때문에 애인도 버겁고 오로지 섹스를 통해서 어떠한 긍정적인 에너지만을 가져가게 되는 섹스 파트너의 관계로 결국은 치닫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인간관계에서의 행복이 아니라 섹스에만 초점이 맞춰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렇게 예를 들면 조금 비약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어느 한순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섹스가 통제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결국 이렇게 치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 놀랍게도 우리가 과거와 지금 현재를 비교해 봤을 때 이러한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이 기정사실이라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결국 섹스가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오로지 인간에 대한 행복이 아닌 섹스의 초점으로만 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도 섹스 통제의 이유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섹스 통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느냐? 방법에 세 가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 통제 방법. 외부적인 어떤 인식이나 이런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어떤 의식을 갖고 가치관을 갖고 그를 통해서 스스로가 통제해 나가는 자기 통제 방법이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식계의 통제가 있어요.
인식의 통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회적인 뭔가 도덕이라든가 아니면 예의 이런 통념에 의해서 외부적인 인식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통제를 하는 것이 인식의 통제고, 마지막으로 진짜 실질적으로 법으로서 제도적으로서 통제를 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어길 때는 처벌의 개념이 적용이 되면서 제도적으로 통제하는 이런 세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은 우리는 지금 현재 섹스 통제가 어떤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놀랍게도 대체로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기 통제 개념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어떤 분들은 의아해하실 거예요. 아닌데요,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생각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통제를 하는 건데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식과 제도적인 통제에 의해서 발생하는 통제예요. 내가 그러면 예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그러면 처벌받기 때문에 하는 뭐뭐 때문에 라는 것 자체가 인식 통제와 제도적 통제인 것이지, 내가 자기 통제에 의해서 하는 통제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기 통제 개념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반드시 섹스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뒤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인간으로서 섹스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 그리고 섹스와 행복 추구의 상관관계,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한 다음에 이 섹스가 자신의 행복뿐만 아니라 나와 섹스를 하게 되는 함께하는 그 상대의 행복에 어떤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를 알고서 잘 알고 섹스를 하는 것이 바로 자기 통제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 통제의 개념은 인식 통제나 제도적 통제처럼 뭐 나쁜 것이니까 무분별하니까 하지 마, 해서는 안 돼, 하지 마의 개념이 아니라 잘 하자, 잘 제대로 알고 잘 하자라는 개념이 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자기 통제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상 이 섹스라는 것은 성마음이 마음에 작용을 할 때 어떤 영향에 대한 결과치인 성행동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로지 섹스에 대해서, 이 성행동이 섹스에 대해서 사랑과 쾌락의 관점에서만 모두 해석을 하다 보니까 정확한 원리를 알고서 자기 스스로 자기 통제를 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 섹스라는 개념이 어떤 원리에서 발생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인간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는 이들이 모두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기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적어도 자기가 이 섹스에 대한 정확한 이 건강한 인식과 가치관만은 제대로 가져갈 수가 있어야 돼요. 어떤 누군가의 카더라에 대한 것, 혹은 되게 음성적인 정보, 혹은 외부적인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개념 때문에 뭔가 통제를 하는 개념이 아니라 자기만의 명확한 섹스에 대한 인식, 건강한 인식, 그리고 가치관, 그것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 우리 지금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인식 통제와 제도적인 통제에 의해서 통제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 점차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섹스에 대한 통제가 인식 통제와 제도적 통제에서 슬슬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결혼에서부터 섹스 파트너의 인간관계로 가기까지 이런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점점점 인식 통제와 제도적 통제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흐름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섹스에 대한 스스로 건강한 인식이 부재가 됐을 때는 내가 정확한 기준이 없어. 섹스에 대한 건강하고 올바른 기준이 없어. 그럴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인식 통제에 대한 것에 의해서 내가 뭔가 죄책감이나 죄의식을 가졌던 것. 아니, 사실상 내가 섹스 굉장히 좋죠. 해보면은 느낌도 굉장히 좋고 좋아요. 내가 좋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 외부적으로 하면 안 된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정말 하지 않게 되느냐? 하고 싶거든요. 그런 데서 발생하는 죄책감이나 죄의식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전환이 되느냐? 요즘에는 거의 아예 쾌락주의와 대상화로 전환이 됩니다. 이 섹스에 대한 것을 인간관계 개념 자체로 보질 않아버리는 거예요. 왜냐? 죄책감이나 죄의식에 대한 것을 내가 합리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섹스? 뭐 그냥 그거 뭐 성행동일 뿐인데 그냥 하룻밤 하고 나면 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상대로부터 뭔가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하나의 섹스의 대상으로만 보게 되는 쾌락주의와 대상화로서 전환이 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되게 된다는 것이고, 제도적인 통제에 의해서는 여기서 발생하는 제도적으로 하면 안 된대. 그러다 보니까 음성화가 되죠.
비밀리에 하게 되고 은밀하게 하게 되면서 뭐 회원제 클럽으로 이어진다든가 아니면은 뭐 성매매에 관한 것들이 되게 음성적으로 숨어버린다든가 하면서 제도적인 부분은 음성화가 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모두가 나의 스스로에 대한 인식에 의한 자발적인 통제가 아니라 외부적인 통제로서 통제가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의 심리는 반드시 대칭되는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한쪽을 억압한다, 강제적으로 억압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그 반대되는 반대급부가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쾌락주의와 대상화 그리고 음성화를 강화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이 인식통제와 제도적인 통제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다 자신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 자기통제가 부재가 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자기통제와 더불어서 또 하나 변화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으로 섹스에 대한 인식이 변화를 이뤄나가야 돼요. 지금까지는 섹스에 대한 것에 대해서 대체로 부정적인 인식이 좀 많았어요. 앞으로는 섹스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인식을 할 때도 뭔가 사랑과 애정에 대한 표현의 수단이다. 혹은 아니면은 행복의 수단, 함께하는 행복에 대한 수단, 그리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에 대한 수단이다. 이렇게 약간 좀 긍정적인 인식으로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긍정적인 인식을 가져가야지만 인식에 맞게 실행이 되고 발전이 돼요. 그런데 긍정적인 인식이 아니라 굉장히 부정적으로 내가 뭔가 통제하고자 해서 부정적인 거, 퇴폐적이고 음란하고 약간 외설적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만을 하다 보면은 억압하려고만 하지 그쪽 방향으로 실행을 하고 발전을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인식의 방향으로 인식을 갖고서 계속 행복으로서 발전해 나갈 수가 있는 수단으로서 섹스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섹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 자체가 허구나 허상에 의한 것, 쾌락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 것, 혹은 아니면은 주관적이거나 흑백 논리에 의한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섹스에 대해서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정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장점과 단점 모두를 있는 그대로 명명백백히 제공을 하다 보면은 이것을 스스로 내가 정보를 습득해서 판단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주관적으로서 내가 좋은 거 혹은 얘는 이래서 나쁜 거야, 얘는 이래서 변태적인 거야 라고 주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편향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이거는 이러하다, 저거는 저러하다, 이러한 장점이 있지만 이러한 단점도 갖게 된다 라는 것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전달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판단은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섹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때도 이런 부분을 항상 유의해야 된다라는 것도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사실 이 자기 통제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뭔가를 알려고 해도 이 이치와 원리에 대한 것을 아는 것 혹은 자신만의 가치관을 정립해 나가기에도 자신만의 생각을 만들어가는 그 자체도 힘들지만 일단 내가 느끼는 것이 있거든요. 느끼는 것이 있는데 이 느낌과 반하는 데에 대한 내용을 통제를 하면서 습관화하는 노력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만약 인식 통제와 제도적인 통제가 뒷받침돼서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면은 더할 나위 없이 더 좋겠죠.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